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보통 인류의 역사는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역사 속 여성 인물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사 속 여성 히로인들 시리즈. 이번에 소개해드릴 인물은 고려 말 공민왕의 아내인 노국대장공주입니다. 노국대장공주가 한국사 속 여성 인물이긴 하지만 한국인은 또 아니죠. 노국대장공주는 몽골인입니다. 이에 대해선 고려 말 원나라 간섭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수십 년에 걸쳐 대몽황증을 이어온 고려는 결국 몽골이 세운 원나라에 항복하기로 합니다. 원나라에서는 옛 당나라도 함락하지 못했던 고구려의 후예가 자발적으로 항복하러 왔다며 크게 기뻐했고, 고려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으면서 고려의 풍속과 자치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국왕과 원나라 황실의 공주를 혼인하게 하여 고려를 황제의 사위국, 즉 부마국으로 삼겠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 간섭에 지나치게 개입했으며, 고려의 국왕들은 언제나 원나라 황제의 눈치를 봐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물자들을 수탈당해야만 했습니다. 외세의 개입이 강했지만 언제나 매국노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고려의 권력층을 독점하고 있던 귀족들, 이른바 권문세족들은 고려의 신하가 아닌 마치 원나라의 신하로 고려의 국왕들을 견제했습니다. 고려의 국왕도 원나라 황제가 임명했으며, 고려의 왕족들은 반드시 일정 기간 원나라로 와서 볼모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려의 27대 왕 충수광의 차남 강릉대군 왕기도 어린 시절 원나라로 와서 볼모 생활을 해야만 했죠. 원나라의 볼모로 온 고려의 왕족들은 몽골식 이름도 전부 가지고 있었는데, 왕기의 몽골식 이름은 바얀테무르였습니다. 강릉대군 왕기는 원나라에 있으면서 고려의 왕족은 원나라 황실의 공주와 혼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나라 황실의 공주 중 한 명이었던 부다시리와 혼인했는데, 이 부다시리가 바로 노국대장공주였습니다. 다만 원나라 황실의 부다시리의 가문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위상이 큰 가문은 아니었기에 원나라 황실에서 강릉대군 왕기를 그렇게 주요한 인물로는 인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려의 사정 때문에 강릉대군 왕기는 가장 유력한 차기 고려 국왕 후보로 거론됩니다. 우선 고려의 29대 왕 충무각이 어린 나이에 사망하고, 고려의 30대 왕 충정왕 역시 나이가 너무 어렸는데, 고려 조정 내에서 친원파 권문 세족을 이끌던 기철이 원나라 조정에 고려의 국왕이 너무 어려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 고려의 국왕을 교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원나라 조정은 원나라의 황제 토건테모르의 아내 기황후가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이 기황후가 기철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기황후의 주도로 원나라 조정은 고려의 충정왕을 폐위하기로 결정, 그리고 원나라에 있던 강릉대군 왕기를 고려의 새로운 국왕으로 삼기로 합니다. 그렇게 강릉대군 왕기는 아내 노국대장공주와 함께 고려로 귀국했고, 1352년 고려의 31대 왕으로 즉위하니 이 강릉대군 왕기가 바로 공민왕이었죠. 고려의 국왕들이 원나라 황실의 공주와 결혼한 건 표면적으로는 원나라가 그만큼 고려를 아낀다는 양국의 우호를 위함이긴 했지만, 실질적 목적은 고려 정치에 원나라가 깊이 관여하려는 의도도 다분했습니다. 실제로 공민왕 이전의 고려 국왕들은 하나같이 원나라 황실의 공주 출신의 왕비들과 사이가 썩 좋지 못했고, 그 왕비들이 원나라 본국에 이르면 원나라 황제가 고려 국왕을 원나라까지 부르고, 이런 일들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는 달랐습니다. 두 부부의 금슬은 굉장히 좋았고 서로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공민왕은 반원자주 개혁으로 원나라 간섭기를 끝낸 왕이었습니다. 노국대장공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향이 되는 나라로부터 고려가 완전하게 독립하고, 또 공민왕은 고려로 침공해오는 원나라군과도 전쟁을 자주 했는데, 노국대장공주는 원나라 편이 아닌 공민왕 편이었습니다. 노국대장공주는 오히려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려는 공민왕의 자주적 개혁들을 응원하고 지지했죠. 공민왕 이전에 자주 개혁을 시도한 국왕들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원파 권문세족들이 몽골인이었던 왕비들과 결탁해 고려 국왕들의 자주개혁을 방해했는데, 공민왕 때는 노국대장공주가 공민왕 편에 서서 기철을 비롯해 친원파 권문세족들을 내칠 때 공민왕을 응원해주었죠. 물론 노국대장공주가 공민왕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국대장공주는 원나라 황족에서 그다지 위상이 있는 계열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기황후가 주도하고 있는 원나라 조정 및 황실과도 거리가 멀었죠. 애당초 원나라의 주도 세력이 노국대장공주와는 관계가 없는 계열이었기 때문에 노국대장공주도 공민왕을 지지하여 원나라 내 기황후의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본인에게 유리했을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기황후 일파와 노국대장공주 일파가 원나라에 있던 시절 아예 적대하던 세력이었다는 주장도 있죠. 심지어 고려 조정에서조차 기철 등 기황후의 오빠를 비롯한 기황후의 세력들이 있으니 노국대장공주에게는 이들도 위협적인 세력이었던 거죠. 노국대장공주와 공민왕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이면서도 정치적 동반자였던 겁니다.
1363년에는 공민왕의 측근 중 한 명이었던 김용이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가 흥왕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있을 때 병사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흥왕사의 변이라고 하는데, 김용의 병사들이 공민왕을 제거하고자 공민왕의 침소로 향했는데 노국대장 공주가 공민왕 앞에 앉아 공민왕을 지키며 병사들이 그 앞에서 칼을 빼들고 덤벼드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감히 노국대장 공주에게는 도끼를 부리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틈을 타 최영이 구원병을 데리고 도착해서 반란군을 진압했죠. 다만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공민왕의 어머니 명덕태후는 공민왕에게 강제로 후궁을 드리도록 했는데, 이때 노국대장 공주가 엄청나게 질투를 했다고 합니다. 공민왕도 그 후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1365년 공민왕 재위 14년 만에 노국대장 공주가 드디어 임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두 사람에게 가혹했습니다. 노국대장 공주가 난산으로 아이도 낳지 못하고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겁니다. 공민왕은 사형수를 전부 사면에 종교에 빌어보기도 하고 잠시도 노국대장 공주 곁을 떠나지 않으며 간호했지만 끝내 노국대장 공주는 사망해버리고 갑니다. 노국대장 공주의 죽음으로 공민왕이 엄청난 충격에 빠지는데, 최영이 다른 궁전으로 거처를 옮기라고 제안하자 공민왕은 내가 공주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니 다른 곳으로 멀리 피하여 내 한 몸만 편하게 있을 순 없다 라며 거절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국대장 공주 사후 공민왕에 대한 고려사절의 기록입니다. 공주가 얼마 후에 흥하니 왕이 매우 슬퍼하여 사도감과 13색을 설치해 상사에 이바지하게 하고 각 관사에 명하여 제사를 차리게 하여 풍성하고 정결하게 차리는 자에게는 상을 주었다. 참경회를 빈전에 설치하였다. 왕이 본래 불법을 믿었는데 이때 와서 맹신하여 불사를 크게 일으켰다. 공민왕은 유명하다는 전국의 승려들은 죄다 불러 모아 장례를 치르고 또 노국대장 공주의 사당을 만들었는데 그 사치스러움이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국고가 텅 빌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노국대장 공주의 상실로 공민왕이 얼마나 시리에 빠졌는지 짐작이 가능하시죠? 공민왕은 손수 공주의 초상을 그려놓고 밤낮으로 마주하고 식사하면서 슬피 울었으며 3년 동안이나 고기 반찬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당을 지을 땐 영차라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고 죽은 소들이 길가에 널려 있었다고 하죠. 그토록 유능했던 군주가 노국대장 공주의 죽음으로 한순간에 암군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연경에서 이미 고락을 같이 하였고 귀국한 후에는 여러 번 화란을 평정하였다. 신축년 홍건적이 개경을 침범할 때는 남쪽으로 옮겨가서 나를 도와 난리를 극복했으며 계묘년에는 창조간에 일어난 흥왕사의 변란에 지척에 있는 적을 몸으로 막아 가리었도다. 또한 흉악한 계략으로 국세를 도둑질하려고 하자 기묘한 계책을 내어 비밀히 수호하도록 한 결과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공적은 제갑의 옛 일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노국대장 공주 사후 공민왕은 옛날에 그 명석했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명덕태후는 후사를 어떻게든 봐야 한다며 강제로 후궁을 드리도록 했지만 공민왕은 그 어떤 여자와도 동침하지 않았죠. 계속 폭군의 모습을 보이던 중 공민왕도 끝내 암살되고 맙니다. 노국대장 공주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공민왕의 반원 자주 개혁을 도왔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이 위기의 순간엔 언제나 공민왕을 지켰다는 점, 노국대장 공주 사후 공민왕의 말들, 그리고 후대의 평가나 역사 기록들은 하나같이 노국대장 공주가 공민왕의 개혁에 협력하였다고 나와있죠. 그리고 그런 노국대장 공주가 없어지자마자 공민왕이 정신병을 앓으며 망가지는 걸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공민왕 재위 초중반기의 업적들, 우리가 10대 시절 늘상 암기했던 공민왕의 그 반원 자주 개혁들은 노국대장 공주가 없었다면 다 불가능했을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몽골인이었지만 여러모로 한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여인이 노국대장 공주였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